이거 좀 봐봐. 알겠어? 유럽 여성들이 성적으로 충동적인 제3세계의 후진적이고 원시적인 문화 출신 남성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는 건 비밀이 아니야. 그래, 비밀이 아니지. 내가 너희에게 수백 개의 영상을 보여줬잖아. 오늘도 영상을 몇 개 보여줄 거야. 자, 이걸 한번 봐. 이 프랑스 여성, 봐봐. 오늘날 현대 유럽에서 완벽한 표적이야. 여성조차 제대로 볼 기회가 없는 남성들로 넘쳐나는 곳이지. 그래서 그녀는 튀니지 출신 이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어. 그리고 TV 토론 중에 그녀는 프랑스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흑인, 아프리카계, 아랍계 이주 남성들에게서 온다고 말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그녀는 6개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어. 다행히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로 남게 됐고 3천 유로의 벌금도 부과됐어. 하지만 그녀는 그 판결에 항소했고 어제는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모두에게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어. 그래서 다행히도 어제 판결이 나왔어. 여기 그녀가 있어. 유럽과 미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방금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판결이 나왔고 징역형은 제외됐대요. 하지만 여전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도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프랑스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흑인과 아랍계 이민자 남성들로부터 온다고 말해서 집행유예 없는 4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2022년에 튀니지 출신 이민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녀가 무슨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영상들은 정말 많고 인터넷에 넘쳐나요. 이것 좀 보세요. 이번엔 독일 여성의 다른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프랑스나 파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파리는 엉망진창이죠. 이런 일은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이 독일 여성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제 제가 거의 매일 산책하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는데 아주 눈에 띄는 남자를 봤어요. 하지만 그는 멀리 있었어요. 한 남자였는데 독일 남자는 아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외모가 눈에 띄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정말 강렬한 보라색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걸었고 음악을 들으면서 꽤 멀리 아마 500m쯤 갔을 때 갑자기 그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가 제 옆에 있었고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그가 저에게 말을 걸었고 우리는 그냥 조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와, 너 다리가 정말 튼튼하구나. 다리가 정말 튼튼하구나. 트레이너라고 이 근처 헬스장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헬스장이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고 정말 친절했어요.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가 저한테 풋플렉스 마사지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Foot flex. 네 두꺼운 허벅지 마사지 해줄게. 어때? 그가 헬스장에서 가끔 그런 걸 한다고 했고 정말 대단하다면서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 공원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혼자 있어요. 저도 그런 건 전혀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가 멈춰섰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네. 너는 발목이 튼튼하구나.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너에게서 뭘 느끼고 있지? 잘 모르겠어. 내가 한번 볼까? 우리는 그때까지 이미 분명히 10분 정도 얘기하고 있었고 나는 정말 이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 나는 그냥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굴고 싶었어. 나는 이런 영상들을 정말 많이 봤어. 여자들이 그냥 웃고 미소 지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음흉한 남자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 그들이 자극하고 싶지 않은지 알아? 사실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있어. 너한테 보여줄게.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나는 오히려 그가 자기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받으려는 줄 알았어. 나는 영업 쪽에서 조금 일해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게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자기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도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녀는 그가 귀찮은 영업사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 알잖아.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귀찮은 영업사원들 있잖아. 나는 그 사람들이랑 절대 눈도 안 마주쳐. 제발 나 좀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거든. 나는 전화하는 척도 해. 왜냐하면 형 잘 지내? 이러면 아니야 나 바빠. 미안 지금 통화 중이야.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녀는 그가 발 마사지를 권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
사실 나는 이 영상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끝날지 몰라. 발을 누르며 마사지 하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Suddenly. Oh. 그가 갑자기 발기를 했어. 그녀의 발목을 잡더니 갑자기 이런. 그리고 갑자기 마사지를 해주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발기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야 세상에 라고 생각했어요. Oh. 것 차려- Look how s- 정말 미안해. 그래서 그는 저 사람들이 하는 짓 좀 봐. 알겠지? 라고 말했어. 그는 나는 전문발 마사지사야. 네 발목을 잡아볼게. 라고 말하며 그녀의 발목을 잡았어. 분명 그의 패티시였고 그녀는 그냥 두었어.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그의 존슨이 자신에게 경매하고 있는 걸 봤어. 우리는 우리 여성들을 교육시켜야 해. 우리는 우리 소녀들을 교육시켜야 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해. 유럽인들, 백인들은 그들의 선한 성품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어.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생각으로 자란 세대가 있어. 인종차별, 시선, 고정관념,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하다. 저는 바로 말했어요. 이제 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사람도 바로 떠났어요. 저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파출소에 전화해서 그냥 한번 물어보라고 했고 경찰은 그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바로 경찰관들을 공원에 보냈어요. 저는 다음 거리로 걸어갔어요. 경찰이 이미 그 사람을 찾았고 데려갔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 갔다가 파출소로 가서 바로 진술을 했어요. 그 후에 그녀가 저를 다른 동료들에게 데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독일 여성이 공원에서 흑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진보적인 여성이 아프리카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갑니다. 한번 보세요. 그녀는 성추행을 당합니다. 오, 이것 좀 보세요. 소년이 마침내 성공해서 여기서 모두가 기쁘게 춤추고 있습니다. 그래. उल्टी उल्टी हरकतें कर रहा है भाई देखो शर्म नहीं ओए ओ पैगे गोरी ने 이 사람은 인도에 있는 여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봐요. 그녀는 비키니도 입지 않았어요. 비키니조차 입지 않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요. 이게 바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유럽 어딘가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기차인데 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2개의 칼을 들고 그녀 바로 옆에 와서 앉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자극받거나 화가 나서 칼로 찌를까봐 무섭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당신은 결국 이런 영상들 중 하나의 주인공이 된 거죠.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지돼요. 그게 바로 프랑스 여성분이 말한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였어요. 소창 남성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후진 문화권에서 들여온 남성들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놀라운 결집 이전에 사법체계는 저를 짓밟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미 집행유예 6개월형을 선고받았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는 인신매매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3,000유로의 벌금도 부과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감옥에 보내서 일을 끝내려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길 바라며 나누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녀는 한 명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그녀의 인터뷰였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동안 친절히 대해줬고 원하는 것도 다 해줬어요. 이제 제발 떠나길 원해요. 부탁대로 경찰도 부르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부탁해서 경찰도 안 불렀고 이제 그냥 떠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팔을 잡고 억지로 키스하려 했어요. 저는 소리치고 울면서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가라고 했어요. 당신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 바로 뒤에 푹신한 의자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분명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서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는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페미니스트 이념을 살파하고 있었어요.
모든 여성의 말을 들어라. 모든 여성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한 여성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국 방송에서 말하면 감옥에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제 두 손목을 잡고 저를 푸푸에 앉혔어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진정하라고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단 한 가지만 원하고 그 후에 떠나겠다고 했어요. 딱 한 가지만. 난 너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해. 그래서 나는 정말 완전히 공포에 질렸어. 당신이 부탁한 게 뭐였죠?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아빠, 엄마. 그때 저를 TV로 보고 계셨으니까 그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보세요, 저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떠나기 직전에 저한테 그냥 내 걸 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맙소사, 신이시여. 그때 저는 더 크게 울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우,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제발 가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그는 대충 저를 정말 불쾌하네요. 죄송해요. 맙소사. 제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가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솔직히 그가 떠날 확률은 1밖에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본 정직한 여자들은 자신들이 거리에서 두려워하는 남성 유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이제 거짓말 말고 솔직해져야 해요. 이제 그만 말해야 할 때예요. 현실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과 괴롭힘의 대부분은 주로 이민자 출신 사람들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녀는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녀가 다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초 동안 그녀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양 여성이나 프랑스 여성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해요. 현실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폭행과 괴롭힘의 대부분이 le fait en majorité de personnes d'origine immigrée.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대량으로 신고되어 정지당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말을 하면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완전히 침묵한다는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희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그녀를 침묵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대량으로 신고당했고 제 계정은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사실을 말하면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완전히 침묵한다는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거의 죽어가는 척하는 사람들 말고는 지지해주려고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꼭 말해야 해요. 꼭 말해야 해요. 그게 다요. 와, 그러니까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탈리아 여성 한 명이 로마에서 잠깐 산책을 하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Grazie. Sì, sì, no, lui è un po'. 이탈리아 마피아는 어디 있죠? 집에 안 나가. 잘생긴 사람이랑 나가. 미안해. 나는 말도 언급도 안 해. 그냥.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지금 카메라에 찍히고 있어요. 방금 저는 그들이 어떻게 법과 질서를 유지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남자들은 어디 있나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혼자 촬영할 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사에는 로마의 북아프리카 무슬림 망명 신청자들이 이탈리아 여성에게 집을 나설 때 조심하고 히잡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확실하진 않지만 기사엔 그렇게 나옵니다. 그녀가 말한 게 이겁니다. 이 영상은 2주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북아프리카 사람 같네요. 저 여자 좀 보세요.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스처도요. 오럴 섹스요. 그리고 이제 성관계까지. 세상에. 이게 그녀가 말하던 거였어요. 이 프랑스 여성이 말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녀를 체포하고 3,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돈키트가 이 이야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튀니지 출신 이민자에게 공격당한 한 프랑스 여성이 이제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강간범이 북아프리카인과 흑인이라고 단순히 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저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프랑스 TV에서 프랑스 여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흑인, 아프리카계, 아랍계 이민자 남성들에게서 온다고 감히 말했다는 이유로요. 저는 그저 방어하고 있었을 뿐인데도요. 파리 아파트 건물 안뜰에서 OQTF 명령을 받은 중앙아프리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런 여성을 변호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 역시 4년 전 튀니지 출신 이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TV 방송에서 했다는 이유로 검사는 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녀는 그 통계를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실을 겪은 거예요. 프랑스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부에서 온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프랑스 당국은 분명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여성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실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일어났어요.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이 바르셀로나에서 무방비 상태의 여성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걸 봐. 저 사람들이 뭘 했는지 봐. 세상에. 저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녀는 아마 그와 아는 사이일 거야, 내 생각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이것이 그녀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아니지만 독일 여성은 베를린 이슬람 지구에서의 삶을 들려줍니다. 베를린에는 이슬람 지구가 있어. 나는 2018년에 베를린에 갔었어. 아마도 거의 10년 전쯤이었는데 그때도 정말 엉망이었고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베를린을 느껴봐. 로이켈은 제로 0%란 이게 뭐야? 나는 여기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여기서 나가게 되면 정말 기쁠 거야. 누가? 뭔지 모르겠어. 그게 뭐야? 누군가가 가져가. 밤마다 항상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알겠어. 이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유럽의 이민자 지역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어. 백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이 현상을 화이트 플라이트라고 부른다고 해. 그래서 백인들은 떠나지만 난민 환영한다고 외치는 그 깨어있는 미치광이들은 실제로는 거기서 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깨어있는 미치광이들은 이민자 지역을 떠나는 거야? 아니면 그들의 지역은 이민자 지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거야? 이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영국 녹색당의 부대표인 레이첼 머식이라는 사람이 생각나. 그녀는 자신의 지역에 불법 이민자들을 배치하지 말라고 시의회에 편지를 썼어. 왜냐하면 그게 자기 동네의 평화를 해칠 거라고 했거든. 하지만 그녀는 난민 환영을 외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확실히 위선이 있는 거지. 그 얘기 들으니 이 영상 생각나네. 한번 봐봐. 이 영상 좀 봐봐. 이건 웨일스에서 막 나온 거야. 이 여성은 사람들에게 이 불법 이주민들을 위해 방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저 여자가 불법 이주민을 집에 몇 명 들였는지 궁금하네. 나렌드라 카우르, 오웬 존스, 메우디 하산 등 이주민에게 환영의 레드카펫을 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불법 이주민을 집에 몇 명이나 들였는지 궁금하다. 그 사람들이 이주민을 몇 명 집에 들였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토비이며 뉴포트 청소년 서비스 노숙자 지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청소년 그룹 중에는 난민 신청자와 난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오며 종종 전쟁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들이 겪은 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젠장. 세상에, 이 자멸적인 동정심은 대체 언제까지지? 저 여자 얼굴 좀 봐. 완전히 마음이 녹았네. 완전히 누그러졌어. 미안해. 우리가 본 폭력이나 서양인들이 보는 폭력을 보면 동정심을 받을 만한 이들에게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감을 줄 여유가 없어. 그냥 다 추방할 수도 없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해. 10년 후,
누가 제정신을 잃을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누가 이 모든 서양 여성들이 서양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언젠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무장해야겠다고 말할지 몰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함께 일해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그룹이에요.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대학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놀라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집을 제공해줄 위탁 양육자를 필요로 해요. 집에 공간이 있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바로 Foster Ways에 연락해주세요. 퍼스터 웨일서 연락해주세요. 세상에, 자유주의 백인 여성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